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미디어몬 TV에서 2023년 제3회 전기기사 실기 시험에 대비해서 핵심 예상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합격자 발표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3, 4점 차로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4, 5점 모자라는 점수로 불합격했을까? 즉 50점대 초반에서부터 50점대 후반까지 점수로 애석하게 탈락하신 분들 스스로가 왜 탈락했을까? 왜 불합격했을까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하십시오. 냉정하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왜 떨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몬 TV에서 출제 경량 예상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2022년, 23년도 문제를 분석하여 기출문제의 출제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 시공에 관한 안전 부분입니다. 공사감리, 전기안전관리 업무, 벼룩의 열적, 기계적 과전류 강도, 감전보호대책, 이 부분이 요즘 트렌드 되고 있는 안전의식 향상 부분에 대한 예상 문제입니다. 출제 예상 문제 그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풍력 발전에 관한 제반사항, 태양광 발전에 관한 효율, 묘들수 계산, HVDC 초고압 직류 방식의 특징,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한 제반사항, ESS에 관한 제반사항, 구성요소, 또 특징, 2022년도 중반기 문제와 2023년도 이외 문제, 바로 직전 문제는 고장점 임피던스를 계산하고 고장 전류 단락 용량을 계산하는 좀 복잡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NCS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 배양, 개정 KEC, 지금까지 매년 시험에 5점 정도의 KEC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설비에 관한 제반사항, 과전류 보호에 관한 제반사항, 감전 예방에 관한 제반사항,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핵심 예상 문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 20문제, 2회 합격자 발표 직후에 하겠습니다. 2편 예상 문제 20문항,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일정표를 보시면 3회 실기시험 전에 장기간의 추석 연휴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 검토와 학습을 위해서 2회 문제는 추석 전에 오픈하겠습니다. 3회 파이널 문제 18문항은 3회 실기시험 바로 직전에 업로드하여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회, 2회 파이널 각 20문제, 20문제 18문항을 제3회 전기기사 실기시험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하오니 부디 열심히 학습하시어 원래 마지막 시험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바로 제1편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신경량 문제, 요 근래에 출제되는 신경량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잘 다뤘지 않았는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가자. 그래서 1번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1번 문제는 CT, 계기용 변류기, 열적 과전류 강도와 기계적 가전류 강도를 물었습니다. 열적 가전류 강도와 기계적 가전류 강도. 열적 과전류 강도를 S라 하고 기계적 가전류 강도를
S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SN의 제곱 곱하기 T0는 S 곱하기 T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SN 전격 과전류 강도입니다. T0는 우리 KS에서 일반적으로 1초의 시간을 한정해 줬습니다. S가 바로 우리가 구하라는 열적 과전류 강도입니다. T는 그 열적 과전류가 흘렀을 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문제에서 제시되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S는 S제곱, 즉 열적 과전류 강도 S제곱은 T분의 SN의 제곱 곱하기 T0의 식으로 주어지고, 얘는 1초니까 의미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고로 S는 루트 T에 S제곱이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S가 됩니다. 그래서 열적 과전류 강도는 전격 과전류 강도에다가 루트 T를 나눠주는 값입니다. 그럼 기계적 과전류 강도인 ST는 그 열적 과전류 강도에 2.5배를 하면 기계적 과전류 강도. 이거는 열에 어느 정도 견지고, 기계적 강도는 전체의 CT가 기계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기계적 과전류 강도입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루트 T에 SN의 식으로 주어집니다. 답안 작성은 열적 과전류 강도 요거 쓰고 기계적 과전류 강도 요 공식만 쓰면 답안 작성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한 기계적 강도와 열적 과전류 강도의 기본식을 물었습니다. 자, 앞에 우리 1번 문제에서 2000년 3회에 출제됐던 계기용 변류기의 열적 과전류 강도와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찾는 기본식 공부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연달아 유사 문제, 그 형태와 유사 문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유사 출제 문제가 개통 삼상 단락 전류가 8kA인 개통에서 차단기 동작 시간이 0.2초, 변류기가 5대 50, 열적 과전류 강도를 물었습니다. 자, 물었는 질문이 열적 과전류 강도입니다. 아까 우리 기본식에서 S의 N의 제곱 곱하기 T0는 S의 곱하기 T고, 요건 통전 시간, 전류가 흐르는 시간을 말해서 문제 주어진 예시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S 제곱은 T분의 SN의 제곱 T0입니다. T0는 KC에서 1초를 봤습니다. 그러면 S는 루트 T에 SN의 값으로 주어집니다. 제곱을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SN의 값. 고로 S는 루트 T 0.2초입니다. SN 단락 전류가 8kA, 8000A입니다. 1차 전격 전류가 50. 요거를 계산하면 S는 377.7 뭐 소수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표에서 300배를 선정한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열적 과전류 강도가 아니고 전격 과전류 강도를 묻는다면, SN의 값을 묻는다면 풀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중 체계, 문제의 지문에는 열적 과전류 강도인데 전격 과전류 강도로 문제를 바꿔서 푸는 책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격 과전류 강도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아까 공식에서 SL의 제곱 T0 열적 과전류 강도 S제곱 T 통전시간. 그렇다면 S의 N은 요거는 1초니까 없애고 S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나오고 얘는 루트 T가 됩니다. 고로 S 50대 8000 요거에다가 곱하기 루트 T입니다. 루트 0.2초. 요걸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130점 얼마가 나와서 그러므로 150배를 선장한다. 요거는 전격 과전류 강도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걸 그램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여기 CT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지난 2회 시험은 요 자동 접속일 때 CT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8 곱하기 10의 삼성의 전류가 흐르고 이 CT비가 5대 50입니다. 그때 이 변류기의 열적 과전류 강도와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찾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식은 바로 이겁니다. S의 N의 제곱 곱하기 T0는 S제곱 곱하기 T다. 여기서 N이 붙으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전기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격입니다. IN이다. 전격 전류입니다. PN이다. 전격 용량입니다. IS다. 고장 전류, 단락 전류입니다. 그래서 N은 여러분들이 꼭 아시다시피 전격입니다. 그래서 전격 과전류 강도, S는 열적 과전류 강도.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 공식만 아신다면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다. 만약에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묻는다면 이 S 열적 과전류 강도를 찾아서 2.5배만 하면 된다. 자, 유사 출제 문제 1위. 여러분들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참고 도서 내용의 풀이와 지금 미디어문에서 제공하는 풀이가 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수금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과연 열적 과전류 강도를 물었느냐,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물었느냐에 따라서 식을 루트 T를 나눌 것이냐, 루트 T를 곱할 것이냐, 그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사 출제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변류기의 신경량 문제를 분석해 보면 2020년 1회 열적,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물었습니다. 2021년 그로부터 1년 지났는 3회 시험에 아까 유사 예상 문제 1과 같이 실제 계산하여 열적 과전류 강도의 값을 물었습니다. 계산을 하라는 계산형 무형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 처음 출제될 때는 기본 공식을 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난 후 1년이 지나면 2021년 1회 나이 됐는데 3회니까 1년 6개월 후에 이 1회 문제를 응용한
계산력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3회 이 별류계의 환경에 대해서 묻는 유사 예상 문제 2번이 출제됐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계기형 별류기, 변성기 일부 별류기에 따른 옥내 별류기에 대한 내용이다. 습도 환경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습도 환경.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습도 환경이라는 게 태양열 복사에너지의 영향은 무시해도 좋다. 공기 주변에 먼지, 연기, 부식가스, 전기, 염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는다. 습도 상토는 다음과 같다. 중요한 게 바로 습도 환경입니다. 습도 환경. 별류기의 습도 환경.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24시간 환경과 한 달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측정한 상대 습도 환경은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평균값. 상대 습도는 95%. 24시간 수증기압의 평균값은 2.2kPa를 초과하지 않는다. 2.2kPa를 초과하지 않는다. 한 달 동안 측정한 값은 90%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 24시간 하루는 95%입니다. 한 달 30일은 90%를 초과하지 않는다. 수증기 평균값도 아까 24시간은 2.2kPa였습니다. 얘는 1.8kPa입니다. 요거는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니까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문제가 다시 출제되기에는 한 5, 6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나 출제 문제 1번과 유사 출제 문제는 또 수치를 바꿔서 출제를 할 수 있고 또 유사 문제 1과 같이 해서 열적 과전류 강도가 아닌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번 계산과 같이 하고 2.5배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1번 열적 과전류 강도와 기계적 과전류 강도 기본식 출제 예상 문제 유사 문제 1에는 실제로 값을 주고 열적 과전류 강도를 묻는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과 약간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잘해서 어느 것이 옳은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문제 2는 바로 별류기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제인데 머릿속에서 기억하십시오. 24시간 한 달 평균 습도 평균 수증기 압값. 그래서 이 내용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암기만 하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95% 순서대로 2.2파스칼 킬로파스칼. 다음은 90% 1.8kPa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가 꽤 길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한국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거한 특별 저압이란 어떤 걸 묻느냐. 우리가 저압, 고압, 특별고압. 그래서 흔히들 특고압, 특고압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AC 기준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1000V 이하. 고압은
1000볼트를 초과하거나 7000볼트 이하인 거. 요거는 초과하기 때문에 같다는 표가 없습니다. 고압은 1000볼트를 초과하고 7000볼트 이하인 거. 특별고압은 7000볼트를 초과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이 저압 중에 특별저압은 어떤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저압 중에서도 특별저압 AC 50V 이하, DC 120V 이하, 혼축되더라도 인체에 크게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전압. 아니하는 전압. 아니하는 전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전압은 저압, 고압, 특별고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KC가 개정되면서 저압 안에도 특별저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특별저압은 AC 50V 이하,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라 혼축을 하더라도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전압을 특별저압이라 한다. 지금 개정법 중에서 고압은 7000V보다 적거나 같고 1000V보다 크다. 이 부분은 산업기사 실기에 출제됐고 필기에도 자주 출제됐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서 출제된 내용을 한번 상세 점검을 하겠습니다. 절연 저항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누설 전류가 1mA 이하의 기계기구일 때 절연저항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1mA. 요거는 2021년도 필기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실기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출제됐는가? 그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절연저항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었어. 전로의 사용전압, DC 시험전압, 그 다음 절연저항입니다. 여기 표를 완성을 시킵니다. 이 표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SELV, PELV, 또 하나는 FELV, 500V 이하, 다음 500V 초과입니다. (250V) 0.5 메가옴 이상, 0.5 메가옴 이상, 500V 시험계를 갖고 1.0 메가옴 이상,
500V 이하의 전압은 DC 1000V 전압기를 갖고 역시 1.0 메가옴 이하입니다. 메가옴 이상 절연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전기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 공사기사 실기시험 연속해서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SELV와 PLV, FELV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SELV, PELV, FELV. 요거 두 개는 1, 2차 척이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FELV는 1, 2차 척이 절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건 더 위험하죠. 그래서 SELV는 비접지입니다. FELV는 접지입니다. 자, 종합 정리를 하시면 SELV와 PELV로 나누어집니다. SELV와 PELV는 1, 2차척이 절연된 상태를 나타내고 FELV는 1, 2차척이 아예 절연이 안 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1, 2차척이 절연되어 있는 SELV와 PELV는 SELV는 비접지고 PELV는 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나왔던 특별자압에 대한 용어와 SELV, PLV, FELV에 대한 기준, 요 시험 전압과 절연장 이 부분은 KC 개정 법률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시험 이외의 시험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KC에서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불용단 전류의 배수와 용단 전류의 배수, 그 다음에 형, B형, C형, D형 이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디어몬에서는 이 부분을 KC 부분, 특히 앞으로 필해 설비, 또 과전류에 대한 보호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를 해서 KC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응하고 완벽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3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체에 전류가 흘러 감전된 정도를 설명했다. 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라.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2021년도 1월에 중대제어법이 통과되면서 전기를 사용하든 토목 건축 사용장이든 전기 건설 현장이든 토목 건설 현장이든 간에 어떤 산업재해도 발생되었을 때 관리자와 그 책임자에게 법적 제재를 강하게 하는 중대제어법이 통과되면서 안전에 관한 의식을 굉장히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은 인간이 갖춰 나가야 할 가장 기본적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에 관한 내용에 관한 것을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상 문제로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수십 미리가 넘어서 자극을 느낄 수 있었을 때 사람에 따라서 1mA 이하일 때 느낄 수 있다. 인체 저항이 일반적으로 3000옴입니다. 1mA 10의 마이너스 3성 3V
3볼트부터 자극을 느낀다. 여러분들이 도로에 사용하는 건전지, 또 등산 갔을 때 밤에 불을 밝히는 랜턴, 이런 건전지에 혓바닥을 한번 살짝 갖다 대면 1.5V짜리 건전지 2개, 3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갖다 대면 3개 연결하면 4.5V입니다. 혓바닥에서 약간 전기가 통한다는 걸 느낍니다. 바로 감지전류입니다. 발바닥이나 손바닥, 굳은 살 같은 데는 못 느낍니다. 그거는 나중에 예상 문제를 한번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수십 미리가 넘어서 사람에게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전류다. 감지전류. 두 번째입니다. 도체를 잡은 상태에서 인체를 전류를 증가시켜 가면 5에서 10mA의 정도에서 경련을 일으킨다. 스스로 사람이 도체로부터 뛸 수 없는 상황. 이 부분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경련전류. 일반적으로 경련을 일으킨다. 경련전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수전류입니다. 내가 작업을 하다가 전선로에 혼촉이 되었습니다. 약간 느꼈을 때는 감지전류였습니다. 아주 많이 느끼는데, 느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그 혼촉과 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불수전류. 내 몸이 못 움직인다. 불수전류. 그걸 다른 용어로 경련전류라 표현합니다. 자,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심실세동전류. 죽음에 이르는 전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체의 통과전류가 수십 mA가 넘어가면 심장의 근육이 경련되고 신체의 혈압 공급이 정대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전류다. 이것을 심실세동전류. 그래서 인체가 감전이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지전류. 그것으로부터 내 몸이 감전된 걸 알면서도 이탈할 수 없는 이탈전류, 경련전류. 그 다음 심실세동전류, 죽음에 이르는 전류.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급한 상태에서 나도체가 있다. 이게 전기가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물론 검정기라든가 저항기, 그런 걸 전류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부분을 전기가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할 때 손바닥 쪽으로 대지 마십시오. 이게 나도체다 가정해 봅시다. 손바닥으로 대면 인간의 심리가 이게 전류가 흐르면서 작게 됩니다. 작게 되면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전류 흐르는 유무를 느껴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그것도 안 됩니다만, 부득이 망부득한 경우 손등으로 감지를 해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3번은 감전에 관한 내용인데 유사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유사 문제를 소개하면 감전재해로부터 감전재해. 이 감전재해에서 감전피해 위험도의 결정요소, 감전피해 위험도의 결정요소 4가지를 써라. 역시 출제 문제였습니다. 첫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에 사용되는 건전지 3개, 4개를 직렬로 연결해 혓바닥으로 대라. 그러면 느낀다.
통전 경로. 어디에 감전됐느냐? 감전 경로입니다. 손바닥이냐, 발바닥이냐, 얼굴 쪽이냐, 습기가 많냐, 안 많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통전 시간입니다. 경로 통전 시간. 세 번째는 통전 전류의 크기입니다. 통전 전류의 크기. 앞에 통전이라는 말을 적는 게 더 낫겠네요. 통전 전류의 크기. 네 번째는 감전했을 때의 전원의 종류. 정전기 쪽에서 감전됐느냐, 직류에서 감전됐느냐, 교류에서 감전됐느냐. 그래서 감전 피해 위험도의 결정 요소 4가지. 이거는 꼭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될 안전에 관한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인체가 몸에 감전됐을 때의 전류 3가지 표기법, 또 감전 제어가 일어났을 때 피해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고 이제 개정된 KC에서 안전에 관한 보호 분류가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보호 분류. 만약에 이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조항이 출제된다면 이거를 5가지 써라, 6가지를 써라, 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1번 뭐에 대한 분류. 요 갈로 넣기. 감전에 대한 분류입니다. 안전에 관한 보호 분류를 나누어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분류해야 되고, 2번째입니다. 열 영향.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에 관한 분류. 열 영향입니다. 열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번째는 과전류. 4번째는 과전압. 이런 과전류, 과전압에 대한 분류. 과전압에 대한 분류. 자, 보시면 감전에 대한 분류, 열영향에 대한 분류, 과전류에 대한 분류, 과전압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5번째가 과전압, 전자기 장애에 의한 분류. 전자기 장애에 의한 분류.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주관식으로 괄로 엮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소개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 2022년도에 바로 작년입니다. 필기시험에 안전에 관한 분류 설명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고 해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보기가 전자파에 대한 분류라고 나왔어요. 전자기 장애가 아니고 전자파에 대한 분류는 없고 전자기 장애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신경력 문제가 나온다면 안전에 관한 분류 5가지를 써라. 이거는 처음 출제되면서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괄로 넣기 문제로 해서 부분 채점을 줄 수 있는 5점짜리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출제됐던 3번 문제는 각 2점씩 6점짜리 개별형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안전에 관한 문제로 분류하고 감지전류, 불수전류, 경련전류, 심실, 세동전류, 감전재해에
피해 위험도 결정 요소 4가지, 개정된 KC에서 안전에 관한 분류 5가지, 이 부분을 안전에 관한 대비 문제로 하시고, 관련도 문제에 보시면 혼촉 전압을 계산하는 문제, 또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소개를 일단 안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